앞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API에다가 버전 관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데모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reply app 솔루션을 열고요. reply app.api 프로젝트의 웹 API에 대한 버저닝을 처리를 위한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면요.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솔루션 탐색기를 열고요. 솔루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누계 패키지 관리를 열어 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우리 API 쪽에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reply app.apis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누계 패키지 관리자로 바로 접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 탭에서요. 웹 API 프로젝트에서 찾아보기 탭에서 버저닝을 검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icrosoft.ASP.NET Core.MVC.버저닝 그 다음에 microsoft.ASP.NET Core.MVC.버저닝.API Explorer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거는 기존의 MVC5 즉 웹 API 2.0 버전까지 즉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웹 API에서 사용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두 개가 .NET 코어 기반에서 사용되는 버저닝 관련된 패키지입니다. 자, 그러면 microsoft.ASP.NET Core.MVC.버저닝을 먼저 설치해 주고요. 두 번째로 설치가 완료되면 이번에는 버저닝의 API 익스플로러를 화살표 버튼 눌러서도 설치를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패키지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두 개의 패키지를 설치를 했고요. 업데이트가 하나 떴네요. 업데이트 목록은 따로 버전이 업데이트 됐는데요. 업데이트 해놓고 갈게요. 자, 그러면 웹 API의 버저닝 관련 패키지 두 개를 설치를 했고요. 버저닝과 API 익스플로러. 자, 그러면 일단 준비는 관련된 패키지 설치 관련된 준비는 끝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웹 API 프로젝트에 버저닝을 적용해 주고 싶다. 그러면 버전 관리는 startup.cs 파일에 가서요. startup.cs 파일에 configure 서비스 부분 있잖아요. configure 서비스에 추가적인 확장 메서드를 호출을 해주면 돼요. 그 첫 번째가 services.add API 버저닝 메서드를 add API 버저닝 확장 메서드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확장 메서드에다가 매개 변수를 전달할 건데요. 자, 매개 변수로는 options goes to 뭐뭐뭐뭐 형태로 전달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은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옵션 중에서는 options default API 버전 속성을 사용해서요. new API 버전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API 버전은 메이저 버전과 마이너 버전을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1,0 하게 되면 메이저 버전 1이고요. 마이너 버전은 0에서 1.0 버전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임스페이스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닷 위에다가 네임스페이스 추가. 자, 첫 번째로 API 버전을 디폴트 API 버전은 뭐 기본값이 우리는 하나만 있을 때는 그 자체가 1.0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 개 있을 때는 구분을 짓기 위해서 1.0과 2.0 또는 1.0과 1.1과 같이 구분을 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기준 버전은 뭐 2.0 버전이 나왔어도 기준 버전은 1.0 버전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버전이 지정되었다. 그러면 그 버전된 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리스폰스 헤더, 응답 헤더에 리포트 API 버전, 리포트 API 버전스란 이름의 속성에다가 true 값을 주게 되면 응답 헤더에 API 제공 버전을 1.0이면 1.0 버전을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에 options that assume default version when unspecified. 엄청 길죠. 만약에 디폴트 버전이 선택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디폴트 버전을 사용해라. 따로 어떤 버전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즉 요청하는 쪽 클라이언트에서 웹 API로 호출할 때 따로 그냥 평상시처럼 웹 API로 호출했다. 특정한 버전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어떤 버전? 이 디폴트 API 버전인, 즉 1.0 버전이 실행되게 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이 세 가지 옵션이 가장 기본적인 API 버저닝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속성이고요. 잠시 후에 응답 헤더에다가 요청 헤더를 통해서 HTTP 헤더를 통해서 버저닝을 관리해주는 방법에서는 한 가지 속성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건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자, 그러면 startup.cs 파일에 앱 add API 버저닝 확장 메서드를 추가했으면 이번에는 컨트롤 콤마 찍어서 웹 API 컨트롤러 클래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라이스 컨트롤러로 가서요. API 컨트롤러 위에다가 버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성인, 또 다른 애트리뷰트인 API 버전 특성을 적용해서 나는 1.0 버전이다. 이렇게 현재 우리는 리플라이스 컨트롤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전이 1.0 버전 하나다. 이렇게 API 버전 1.0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PI 버전 1.0이면 기본적으로 API 슬래시 리플라이스에서 먼저 우리가 URL을 사용한 버저닝을 먼저 처리해주면 얘를 컨트롤 CV 눌러서 하나를 더 넣어놓고요. 원래는 이거였는데요. 여기에다가 URL에다가 API 슬래시 한 개 단계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1.0과 같이 이런 식으로 단계를 더 주는데요. V의 라우트 토큰을 사용해서 버전은 위에서 지정한 API 버전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두시면 버전 1.0 슬래시 리플라이로 현재 웹 API를 요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맨을 실행하고요. 자, API 슬래시 리플라이스를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현재 프로젝트를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일단은 가동을 시켜 놓고요. 웹 API 프로젝트를 가동시켰습니다. 로컬호스트 44350 실행됐고요. 로컬호스트 44350 실행됐고요. API/replies를 먼저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04 not found가 나오네요. 지난 시간까지 잘 실행되던 경로였는데요. 자, 그러면 버전 관리를 위해서 v1.0 버전으로 replies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2005K가 떨어지면서 전체 레코드가 출력이 되는 형태대로 실행이 됩니다. 즉 API/v1.0 형태대로 이렇게 앞서 지정한 이 형태대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요. 얘를 1.1로 두고 컨트롤 S 저장하고 컨트롤 F5 다시 실행하고요. 다시 포스트맨에 가서 다시 한번 1.0 버전을 다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0 배드 리퀘스트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1.1 버전으로 다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K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즉 웹 API의 버저닝에 어떤 URL을 사용한 버저닝은요. API 버전이라는 이름의 특성에서 지정한 1.0으로 돌려놓을게요. 1.0이면 여기 부분이 V 이만큼 부분이 V 1.0 이렇게 표현이 되는 형태대로 라우팅이 처리가 됩니다. 다시 1.0 버전으로 돌려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 버전을 하나 URL 방식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먼저 시켜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버전을 두 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카피를 해서요. 리플라이 컨트롤러를 다른 이름으로 하나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메서드, 액션 메서드 단위로 버전 관리를 해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 강의에서는 컨트롤러를 그대로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버전을 달리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제를 하나 했고요. 복제를 하니까 여기 부분에서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 파일이니까 에러 나잖아요. 그러면 v 2.0 to_0 버전을 이렇게 한번 컨트롤 이름 표현해 봤고요. 얘는 API 버전이 2.0이다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라우트 경로는 동일하게 처리를 하되 이렇게 여기서 2.0으로 요청했을 때는 어디로 얘가 실행되게 두 번째 컨트롤러가 실행되게 사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생성자도 바꿔주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컨트롤 ML 눌러보고 전체 윤곽만 보면 현재 리플라이스 컨트롤러에는 두 개의 클래스 파일 넣어놨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기본값 리플라이스 컨트롤러고요. 또 하나는 리플라이 버전 2 컨트롤러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1.0이냐 2.0이냐의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버전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요. 그럼 다시 포스트맨에 가서 잠깐만요. 다시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웹 API를 가동을 시켜 놓고요. 가동이 됐으면 v1.0 리플라이 하게 되면 2005K 그 다음에 v2.0 리플라이 샌드에도 역시 2005K 즉 v2.0 버전 2.0은 얘가 실행된 거고요. 밑에 있는 웹 API가 실행된 거고 v1.0은 위에 있는 웹 API가 실행이 된 겁니다.
현재까지는 두 개의 컨트롤러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출력 메서드에서 버전 2.0에 대한 출력 메서드 쪽만 잠깐 보고요. 출력 메서드를 get all async로 요청해 오게 되면 모델 자체는 뭐로 값이 정렬이 되냐면 id에 따라서 descending으로 정렬시켜 주는데요. 이거를 다시 ascending으로 변경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order by 모델 goes to model.id에 따라서 다시 ascending으로 바꿔준 다음에 전송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데모용으로 이것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Ctrl F5 버튼 눌러서 실행. 자, 먼저 1.0 버전을 요청을 해보면 id에 따라서 역순, 즉 높은 번호가 먼저 올라오고요. 2.0 버전을 요청해 보면 id가 낮은 거부터 1002번 다음에 2002번, 2003번 순서대로 나오고요. 2006번 순서대로 나오고요. 1.0은 2006번부터 디센딩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뭐에 따라서 버전 1.0은 디센딩 정렬, 역순 정렬, 그 다음에 버전 1.0은 어센딩 정렬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API마다 서로 다른 어떠한 로직을 처리해서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 버전은 1.0 버전에 대한 파라미터의 헤더 섹션에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에 보니까 API Supported 버전이 1.0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 버전을 실행하고 정순으로 보여지고요. 헤더 섹션에 보면 API Supported 버전이 2.0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뭐를 전달을 해준다? API Supported 버전이라는 값을 전달해서 나는 1.0이다 또는 나는 2.0이다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API에 대한 웹 API에 대한 버전 관리를 해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버전 관리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URL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버전 1.0, 2.0 이렇게 URL이 나눠진다라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연습했던 것처럼 API/reply로 딱 만들어 놨으면 그것만 사용을 해주고 싶다. URL 자체를. 그런데 지금은 URL이 두 개로 이렇게 분산되는 형태대로 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URL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버전 관리를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HTTP 헤더 방식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HTTP 헤더에다가 API를 버전을 담아서 전송하는 방식으로 버전 관리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추가적인 옵션을 더 전송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options.api 버전 리더 속성에다가요. new header API 버전 리더를 전송을 해줍니다. 네임스페이스가 결정되지 않았네요. header API 버전 리더를 주고요. 네임스페이스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인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헤더 이름은 여러분들이 x-로 시작하는 뭐뭐뭐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x- 버전으로 줄 거냐 또는 x-API 버전으로 둘 거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주시면 됩니다. x-로 시작하는 추가적인 헤더 이름에다가 x-API 버전, x-버전 형태대로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API 버전 이 형태를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x-API 버전으로 두고요. 다시 reply 컨트롤러에 와서요. 이러면 여기 부분을 다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요.
다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을 지정했었던 부분을 URL을 통해서 했을 때는 얘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를 다시 주석 처리하고요. 컨트롤 CV 눌러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주석 처리하고 다시 원래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 리플라이 형태대로 그대로 두고요. 자,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다시 한번 웹 API 가동한 상태에서 포스트맨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버전 2.0 형태대로 요청하는 것 같은 경우는 404 나파운드가 뜨고요. 이제 다시 첫 번째 버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으로 실행하고 나니까 2005K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2006번부터 보여지는 거 보니까 제 환경에서는 2006번이 마지막 데이터고요. 즉 디센딩으로 표시가 되는 게 버전 1.0이 실행이 된 것 같네요. 헤더에 보면 API 서포티드 버전이 1.0이 실행이 됐네요. 뭐에 의해서? 디폴트 버전에 의해서. 여기 보면 디폴트 API 버전이 1.0이고요. 1.0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따로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디폴트 버전을 실행하게 true 값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따로 어떠한 값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1.0 버전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를 요청할 때 헤더에다가 추가적인 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로 키를 헤더 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놓지 않으면 1.0이 실행이 된 거고요. 키 값을 뭐로 넣어놓을 거냐면 x-API 버전을 넣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x-API 버전에다가 밸류로는 2.0을 넣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샌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PI 서포티드 버전이 2.0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응답 본문을 보니까 1002번부터 즉 어센딩 정렬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API는 1.0 버전은 디센딩으로 정렬되고 2.0 버전은 어센딩으로 정렬되게 이렇게 구분을 한번 쳐놨잖아요. 현재는 헤더에다가 요청 헤더에 x-api- 버전 이름으로 이거는 제가 정한 이름이죠. 2.0을 주게 되면 2.0 버전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얘를 1.0 버전을 실행하게 되면 디센딩 정렬로 보여주는 형태대로 1.0 버전이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응답 헤더에 보면 1.0으로 표시가 되고 다시 2.0으로 전송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응답 헤더에 리스판스 헤더에 2.0이 되는 거죠. 위에 있는 요청 헤더와 응답 헤더, 요청 헤더에다가 2.0 지정하면 응답 헤더에 2.0이 나오는 거고요. 리퀘스트 헤더에 1.0을 전송하면 리스판스 헤더에 1.0이 표시가 되는 형태대로 서로 다른 API를 요청 헤더에 따라서 그 요청 헤더의 이름은 x-api- 버전 이름으로 제가 결정한 이름으로 만들어 준 게 그 API에 해당되는 게 실행되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청 헤더에 해당되는 값에 따라서 2.0으로 표현할 거냐 아니면 요청 헤더가 없으면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요청하게 되면 1.0이 되는 거고요. 요청 헤더를 주면 2.0을 주면 2.0이 실행되는 형태대로 가장 좋은 웹 API에 대한 URL은 변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API/reply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1.0에서 2.0으로 완전히 바꾸고 싶다면 그냥 이 경로 그대로 두시고 디폴트 버전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청하는 거에 따라서 얘를 값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 값에 지정된 이 밸류에 따라서 그 값이 처리가 되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HTTP 헤더를 사용한 API 버저닝, API 버전 관리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쿼리 스트링 방식도 잠깐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버전 리더를 이 라인을 지우고요.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API 리플라이를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켰다고 가정하고요. 다시요. 명확하게 실행시켜 놓은 상태에서 API 리더를 요청해 보니까 1.0 버전이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네요. 이렇게 API 리플라이 헤더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라인을 주석 처리해 놓고요. 그런 상태에서 쿼리 스트링을 사용한 버전 관리는 API 대시 버전에다가 기본적으로 2.0을 주게 되면 이렇게 뒤에다가 API 대시 버전 이름으로 2.0을 주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실행된다? 2.0이 실행되고 어센딩 정렬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API 버전 1.0을 지정한다. 그러면 디센딩 정렬이 되고 API는 1.0 버전이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생략하게 되면 디폴트 버전인 1.0이 실행이 되는 형태대로 쿼리 스트링에 따라서 1.0이냐 API 대시 버전 1.0 API 대시 버전 2.0 이 키값에 따라서 API 대시 버전 쿼리 스트링 값을 통해서 2.0이냐 1.0이냐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3.0을 주게 되면 당연히 없는 데이터죠. 없는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 3.0이 나오는 게 아니라 400 배드 리퀘스트가 떨어지고요. 자, 이렇게 1.0 2.0 직접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 그 다음에 디폴트는 1.0 이렇게 뒤에다가 쿼리 스트링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버전 관리를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사용되는 쿼리 스트링 키값은 API 대시 버전 이름으로 1.0, 2.0을 이렇게 지정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쿼리 스트링 방식도 가능하고요. 헤더 방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URL 방식도 가능한데 저의 최종적인 웹 API의 버저닝은 뭐를 사용하겠다? HTTP 헤더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만 실행할게요. 가동시켜 놓고요. 헤더에다가 API 버전이 없는 경우 또는 1.0으로 지정된 경우는 1.0 버전이 실행되는 게 기본이고요. API x-API 버전 제가 선택한 키값의 밸류를 2.0으로 두게 되면 2.0이 실행되는 형태 이렇게 HTTP 헤더 요청 헤더에다가 값을 전달하고 응답 헤더로 받는 형태대로 이렇게 버전 관리하는 거 이 방식을 일단은 기준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HTTP 헤더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쿼리 스트링 또는 필요에 의해서 URL 여러 개를 만드는 방식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시면 됩니다.